금액은 제가 알기로 1000평에 한 10억 정도 들은 걸로.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은 콘크리트 안 합니다. 여름에 너무 뜨거워진 거. 우리나라 땅에서 지하수가 없어서 하는 데는 간척지 빼고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최소 20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의 가족이 생활을 하고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도립대학교 스마트마우스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문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직판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허리 숙여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긴 지금 서서 일어날 수가 있죠. 소도작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할 때 그 기초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단 그 부지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지 확보가 지금 우리나라의 농지 형편상 1헥타라는 농지가 경지정리 된 데가 얼마나 있으며, 만약에 경지정리 안 된 곳을 그 3000평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 작업들이 궁금하죠, 사실. 일단은 3000평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만 확보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3000평이라는 면적은 한 가족이요 충분히 그 생활을 영위하고 투자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러면은 경상도의 상주라든가 충남의 논사부여 같은 데 오게 되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3000평 정도는 바로는 구할 수 없지만 그 주변에 그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 설명드리면요, 면적은 1000평이 좀 넘습니다. 1000평 정도면은 사실은 저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1000평이라도 되는 이유가 보시다시피 여기 도시권이거든요. 평택이라는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판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평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출하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심권이 아니라 뭐 부여라든가 논산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해서 도심권이 아닌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0평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의 가족이 생활을 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00평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설을 왔었을 때 이 토지 정리하는 것부터 직접 관여를 해주셨던 건가요? 보시면은 땅이 이런 땅이었거든요. 이걸 메꾼 겁니다. 그래서 면적, 이 땅은 원래 여기가 이 분이 갖고 있었던 그 부모님이 갖고 있던 땅을 제가 알고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지금 정부 그 지원금, 그러니까 정책 자금을 받아서 지으셨는데요. 연리 1%짜리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온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1%짜리가 있어서 금액은 제가 알기로 1000평에 한 10억 가까이 들은, 1200평에 한 10억 정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측면은 이게 PC 복층판이라고 해서 폴리카바이네이트 소재로 해서 만든 복층판이거든요. 이거 왜 단열성이 좋거든요. 이걸 갖다가 비닐로 지면, 그러니까 PO 필름이나 PE 필름을 짓게 되면은 측면을 매년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폴리카바이네이트 하게 되면은 거의 20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온실이 거의 이제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로 하는 추세고요. 제일 좋은 건 단열성이 좋다는 복층판이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저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천장을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PO 필름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됩니다. 천창은. 그러면 단가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단가로 하게 되면은 온실을 아까 10억 정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측면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게 되면은 한 1억 정도 싸줄 수 있습니다. 지금 1000평 기준으로? 예, 1000평 기준이죠. 예. 또 이거 하면은 이제 교체를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측면 같은 거. 그리고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비닐 온실로 켰을 때 예. 그래도 10년 정도 쓰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닐을 교체하는 시기가 이게 이제 비닐이 빵꾸 났을 때, 구멍 뚫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이 맺히면 교체하라거든요. 물방울이 맺히면 안으로 광이 안 들어오거든요. 온실 안으로. 그래서 주단단지, 그러니까 부여, 논산, 김제 이런 데 가면은 늦어도 5년, 빠르면 3년마다 한 번씩 전부 교체합니다. 바닥을 보면은 예. 어쨌든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덮여져 예. 있지만 여기도 무언가를 깔고 토목이나 이런 걸 한 다음에 이걸 올린 거. 아니, 여기는 지금 바닥은요, 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은 콘크리트 안 합니다. 콘크리트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습도 조절이 안 되니까 여름에 너무 뜨거워집니다. 온실 콘크리트 바닥 깔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온실에서 작물이 재배하는 공간에서는 일반 흙이라든가 아니면 자갈 깔고 방수 기능이 있는 이런 폴을 깔아서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토목이라고 하면은 전체 공사 비용의 몇 % 정도 차지를 하는 거죠? 토목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를 하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줄기초라고 해서 50cm 간격 50cm로 해서 쭉 콘크리트를 묻어버리거든요. 그다음 기둥을 세웁니다. 안쪽에는 독립기초라고 해서 콘크리트를 안 하고 이게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기둥마다 기초를 세우게 됐습니다. 비닐온실하고 같은 일반 온실들은 이런 줄기초를 안 하는데요. 이 줄기초를 하게 되면은 일단 보온도 좋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빗물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튼튼하고요. 비용이 나가는 온실들은 다 이렇게 줄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초 작업들을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기초적으로 예를 들어 전기도 필요할 테고 물도 많이 필요한데 이 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모르겠고.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지하수 파는 개발하는 분들은 따로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물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 확률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기준점이 있습니다. 지하수의 용수가 1헥타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0톤 정도는 나와야 되고 최소 60톤에서 100톤까지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의 이시가 0.3이면 굉장히 좋고요. 한 0.5만 돼도 굉장히 좋은 물이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물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품질이 좋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품질, 이시 0.5의 물량은 하루에 60톤에서 100톤, 1헥타 기준으로요.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스마트팜을 짓고 싶다 하면 먼저 땅을 파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에서 지하수가 없어서 하는 데는 간척지 빼고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온실에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거 온실이 논에 지어져 있습니다. 땅을 파면 지하수는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물이 질이 좋고 나쁨에 따르고요. 물이 수질이 안 좋으면 이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제 필터를 사용한다든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이제 전기 좀 설비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온실이라는 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시면은 네. 저기 보십시오. 여기 찍어보시죠. 승합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를 이제 이제 산전에다 얘기를 해서 이제 승합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비용이 500kW를 갖고 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전 브리급만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전 브리급만. 이거는 한전에 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전기를 끌어와 주는데 여기서 쓸 수 있게 해주는데 허가 받는데 그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나라 온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전기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기름값보다 전기 요금이 쌉니다. 같은 열량으로 했을 때. 주산단지에서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름값 상승에 의해서 기존에 했던 기존의 온실들도 전기 난방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건 어차피 한전 브리급이라서 한전에 돈을 내고 승합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1000평, 실제 면적이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일단 저희 목표를 잡습니다. 요 정도 이제 플라스틱 온실 정도에서는 지금 매출을 과거에는 평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수익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에서 3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거든요. 그러면은 1200평 온실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못해도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매출이 올라와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왜냐면은 그 외국인 인력을 사용하고 인건비, 난방비, 종료값, 그다음에 농약값까지 하면은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경비거든요. 그러면은 1억 5천에서 한 2억 대 초반 정도가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3억에서 4억 정도 올려야지만 수익이 남고 그 여분의 돈으로 융자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목표를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잡고 온실을 운영해야 됩니다.